왜 어떤 사람은 나이 들어서도 자식들한테 사랑받고 편안하게 사는데 나는 이렇게 힘들까? 젊을 때는 나도 괜찮게 살았는데 왜 노년에는 이렇게 쓸쓸할까? 사실 저도 주변 어르신들을 보면서 많이 궁금했어요. 똑같이 나이를 먹는데 어떤 분은 웃으면서 행복하게 사시고 어떤 분은 불평불만이 가득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관찰하고 연구했습니다. 말년에 복 터지는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의 차이가 뭔지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 차이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지금부터라도 말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비결을 알게 되실 겁니다. 참, 이 영상은 100% 무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해주셔야 할 일이 딱 두 가지 있어요. 화면 우측 아래에 보이시죠? 구독 버튼하고 좋아요 버튼 말이에요. 이거 꾹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좋은 정보 계속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말년에 복 터지는 사람들의 놀라운 비밀 함께 알아보시죠. 여러분, 제가 아는 두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먼저 박씨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젊을 때 정말 잘 나가셨어요. 남편도 사업 성공하고 집도 크고 자식들도 다들 좋은 대학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요양원에 혼자 계세요. 자식들은 명절에도 잘 안 옵니다. 늘 불평하시고 주변 사람들한테 짜증내시고 옛날 잘 살던 이야기만 하세요. 내가 예전엔 말이야. 이런 말씀 자주 하시죠. 그런데 최 씨 할머니는 달라요. 이분은 젊을 때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남편 일찍 여의고 식당에서 설거지하면서 자식 셋을 키우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자식들이 돌아가면서 모시려고 난리예요. 손주들도 할머니 보러 자주 옵니다. 동네에서도 인기가 대단하세요. 왜 이렇게 다를까요? 젊을 때 잘 살았다고 해서 노년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반대로 젊을 때 고생했다고 해서 노년이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 뭐가 다를까요? 바로 여기에 오늘의 핵심이 숨어 있어요. 이거 알면 여러분 인생이 정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년에 복 터지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 바로 초년의 고생을 겪은 사람입니다. 네, 고생을 했는데 복이 터진다고요? 네, 맞습니다. 참 신기하죠? 제가 아는 김영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젊을 때 사업에 실패하셔서 빚쟁이들한테 쫓겨 다니셨어요. 정말 힘든 시절이었죠. 그런데 그때의 고생이 뭘 가르쳐 줬을까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에요. 지금 밥 한 끼 먹을 수 있다는 것, 따뜻한 방에서 잘 수 있다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세요. 누가 힘들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지. 나도 그랬어 라고 위로해 주시거든요. 이런 분들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고 좋은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반대로 항상 잘 살기만 한 사람은 어떨까요? 작은 불편도 참기 힘들어하고 다른 사람 고생은 이해 못해요. 그것도 못해. 이런 말 자주 하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젊을 때 고생 많이 하셨나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보물이에요. 그 경험이 지금부터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은 말 한마디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는 말 들어보셨죠? 정말 맞는 말이에요. 제가 두 분의 대화를 녹음해서 들려드릴게요. 물론 실제로 녹음한 건 아니고 제가 자주 듣는 말들이에요. 신은숙 할머니, 요즘 세상 왜 이래? 다들 버릇이 없어. 젊은 애들은 인사도 안 하고, 에이, 답답해. 이영희 할머니, 오늘 날씨 참 좋네. 마트 갔다 오는데
젊은 친구가 문 잡아주더라고. 고맙더라. 똑같은 하루를 살았는데 완전히 다르죠. 신은숙 할머니는 나쁜 것만 보고 이영희 할머니는 좋은 것만 봅니다. 그럼 누구 주변의 사람들이 모일까요? 당연히 이영희 할머니죠. 말년에 복 터지는 분들은 입버릇이 달라요. 고맙습니다. 잘 됐네요. 다행이에요. 괜찮아요. 이런 말을 달고 사세요. 그런데 불행한 분들은요? 에이, 짜증나. 요즘 세상 왜 이래? 그것도 못해. 이런 말을 자주 하시죠. 여러분,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긍정적인 말만 해보세요.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세 번째는 중년의 실패를 딛고 일어선 사람입니다. 50살에 실패해본 사람, 시련을 겪어본 사람이 말년에 더 지혜롭게 살아요. 이상하죠? 실패했는데 오히려 더 잘 산다니요. 제가 아는 이철수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55살에 명예퇴직 당하셨어요. 그때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대요. 내가 뭐가 돼? 이제 끝이야. 매일 소주만 드셨대요. 그런데 부인이 한마디 하셨대요. 당신, 우리 작은 카페 하나 해봐요. 당신 커피 만드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시작한 게 작은 동네 카페였어요. 처음엔 손님도 없고 힘들었대요. 그런데 점점 손님들이 늘어났어요. 왜일까요? 이 할아버지가 젊은 사람들 이야기를 정말 잘 들어주시거든요. 명예퇴직 당했을 때의 아픔을 아니까 힘들어하는 젊은이들 마음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지금은요, 동네에서 제일 인기 있는 카페예요. 젊은 사람들이 인생 상담하러 찾아옵니다. 여러분, 실패는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의 씨앗이에요. 50살에 힘든 일 겪으셨나요? 그게 바로 여러분을 지혜롭게 만들어준 선물입니다. 네 번째는 자기 자신을 믿는 힘이에요. 말년에 행복한 분들은 자신을 믿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살아온 길이 틀리지 않았어. 어떻게든 잘 될 거야. 이런 믿음이 있어요. 제가 아는 최영희 할머니는 75살에 스마트폰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주변에서 다들 말렸대요. 할머니, 그 나이에 무슨 스마트폰, 그냥 버튼폰 쓰세요. 그런데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나 평생 못 해낸 게 뭐 있어. 이것도 배울 수 있어. 지금은요, 카카오톡으로 손주들이랑 매일 연락하고 유튜브로 요리도 배우고 인터넷 쇼핑도 하세요. 손주들이 깜짝 놀랐대요. 할머니, 저보다 스마트폰 더 잘 쓰시네요. 여러분,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믿으면 정말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난 이제 늙었어, 못해 라고 생각하면 정말 못하게 돼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다섯 번째는 사람을 가려 사귀는 지혜예요. 나이 들수록 중요한 건 친구 숫자가 아니라 질이에요. 제가 아는 박정수 할아버지는 예전에 친구가 아주 많으셨대요. 동창회도 나가고 모임도 많이 다니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모임을 정리하기 시작하셨어요. 왜일까요? 만날 때마다 불평불만만 하는 모임,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과는 거리를 두신 거예요. 대신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친구, 배울 점이 있는 분, 힘들 때 도움이 되는 분, 이런 분들과만 깊게 사귀기 시작하셨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시간도 여유롭고 마음도 편하고 오히려 더 행복해지셨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나고 나면 기운 빠지는 사람 있잖아요. 만날 때마다 험담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사람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시간 보낼 바에는 차라리 집에서 좋은 책 한 권 읽는 게 낫습니다. 시간은 소중해요. 특히 우리 나이에는 더욱요.
좋은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내세요. 그게 바로 말년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5가지 특징을 말씀드렸어요. 혹시 나는 하나도 해당 안 되는데 하고 실망하셨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운명은 바꿀 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직접 목격했어요. 강순자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65까지도 참 힘들게 사셨어요. 자식들과도 사이가 안 좋고 건강도 나쁘고 돈도 없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뭘 하셨을까요? 먼저 말부터 바꾸셨대요. 에이, 답답해. 대신 괜찮아. 좋아질 거야. 자식들한테 잔소리 대신 고생 많다.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대요.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불과 3년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고 건강도 좋아지고 동네 경로당에서 인기 만점이 되셨어요. 주변에서 다들 물어봤대요. 어떻게 이렇게 변하셨어요?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그냥 마음먹기 달리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들으셨죠? 마음먹기만 달리해도 인생이 바뀝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아니,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예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베푸는 삶을 사세요. 아니, 나도 받을 게 없는데 무슨 베풀?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베풀면 돈이나 물건만이 아니에요. 엘리베이터에서 층수 버튼 눌러주기, 길 물어보는 사람한테 친절하게 알려주기, 마트에서 떨어진 물건 주워주기, 이런 작은 것들도 다 베풀미예요.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쓰레기 줍기를 하세요.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힘드시잖아요. 아니야, 이게 내 운동이야. 그리고 동네가 깨끗해지니까 기분이 좋더라고. 이분 주변엔 늘 좋은 일이 생겨요. 동네 사람들이 과일도 갖다 드리고 김치도 갖다 드리고요. 할아버지 덕분에 동네가 깨끗해요. 이거 드세요. 이게 바로 베품이 만드는 선순환이에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하루에 작은 친절 한 가지씩만 하세요. 그럼 분명히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을 끌어들이는 태도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내 옆에 있고 싶어 할까요? 간단해요. 진심으로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면 돼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걱정거리 없으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진짜로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하지 마세요. 누가 실수 이야기를 해도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이해해 주세요.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세 번째, 마음의 그릇을 키우세요. 그릇이 작으면 조금만 부어도 넘치잖아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그릇 키우는 방법요. 책 읽으세요. 꼭 어려운 책일 필요 없어요. 좋은 사람들 인생 이야기, 지혜로운 말들이 담긴 책 읽으면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내 생각과 다른 이야기도, 아, 그런 생각도 있구나 하고 받아들여 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점점 넓어져요. 작은 일에 화내지 않게 되고, 다른 사람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어렵지 않죠?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네 번째, 긍정적인 말쓰기예요. 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져요. 왜 이렇게 늦었어? 고생했어. 많이 바빴구나. 요즘 젊은 애들은 왜 이래? 요즘 젊은 사람들도 나름대로 힘들겠어. 예전엔 안 그랬는데 시대가 많이 변했네. 이렇게 말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5번째, 작은 일에도 감사하기예요.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큰 행복을 누리느냐가 아니에요. 작은 행복을 발견하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오늘 날씨가 좋다. 오늘 밥이 맛있다. 오늘 몸이 아프지 않다. 이런 작은 것들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매일매일이 좋은 날이에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좋았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처음엔 뭐가 있었지 하겠지만 계속 하다 보면 하루 종일 좋은 일들을 찾게 돼요. 이게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 만들어내는 기적이에요. 6번째, 미소와 칭찬을 습관으로 만들기예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미소는 돈 한 푼 안 들어요. 그런데 가장 큰 선물이에요. 누군가와 눈이 마주쳤을 때, 엘리베이터에서 함께 탔을 때, 가게에서 계산할 때 자연스럽게 미소 지어 보세요. 상대방도 덩달아 기분 좋아질 거예요. 칭찬도 마찬가지예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누군가를 진심으로 칭찬해 보세요. 정말 친절하시네요. 옷이 잘 어울리세요. 이런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하루를 바꿔 놓아요. 여러분, 진짜 부자가 누군지 아세요? 돈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이 부한 사람이에요. 매일 아침 눈 뜰 때 오늘도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하고 기대하는 사람, 작은 일에도 고맙다, 다행이다 하고 감사하는 사람, 힘든 일이 닥쳐도 괜찮아, 지나갈 거야 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 이런 분들이 진짜 부자예요. 돈이 많아도 늘 불안하고 걱정 많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반대로 많지는 않아도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할 줄 안다면 그게 바로 진짜 부자의 삶이죠.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나는 이미 늦었구나 하고 생각하신 분 계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무는 언제 심어도 자라요. 특히 인생의 나무는 더욱 그래요. 지금 70이든 80이든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변화들이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을 수 있어요. 미소 짓는 습관 하나만 바꿔도 주변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감사하는 마음 하나만 키워도 매일이 더 행복해져요. 자, 그럼 오늘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말년에 복 터지는 사람들의 5가지 특징. 첫째, 초년의 고생을 겪어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둘째, 긍정적인 말과 태도를 가진 사람. 셋째, 중년의 실패로 내공을 다진 사람. 넷째,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 다섯째, 사람을 가려 사귀는 지혜가 있는 사람. 후천적으로 운을 만드는 6가지 방법. 하나, 베푸는 삶을 살기. 둘, 사람을 끌어들이는 태도 갖기. 셋, 마음의 그릇 키우기. 넷, 긍정적인 말 쓰기. 다섯, 작은 일에도 감사하기. 여섯, 미소와 칭찬을 습관으로 만들기. 여러분, 이 중에서 가장 쉬워 보이는 것 하나부터 시작하세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차근차근 습관으로 만들어가면 돼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일어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조급해하지도 마세요. 천천히 꾸준히 해나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말년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참, 아직도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 계신가요? 화면 우측 아래 구독 버튼, 그리고 옆에 있는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노후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좋은 정보들 앞으로도 계속 가져올게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 노후 금빛 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